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실거주로 이사갈 아파트 두 개를 비교해보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 네, 금천동 금촌 아이파크랑요. 등촌 아이파크. 네, 목동 롯데캐슬 위너 이 두 단지를 비교해보고 싶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이제 실거주를 하실 만한 아파트로 두 개를 지금 픽하셨고 그중에서 어떤 게 괜찮을런지 뭐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각각 지역의 특징이 있긴 있어 보입니다. 저희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홍정기 전문가 바꿔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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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답변 드릴게요. 자, 문의 주셨던 우리 목동 롯데캐슬 위너 아파트랑 그다음에 등촌동 현대 아이파크 이렇게 두 개 지금 비교하신다고요? 네네. 네, 자,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이런 아파트들을 선택할 때 아마 등촌동 현대 아이파크와 목동 롯데캐슬 위너 아마 입주 시기가 비슷하게 2004년, 5년 요 정도 될 거고 롯데캐슬 위너 아파트가 대략 한 1000세대 조금 넘는 것 같고 현대 아이파크가 한 1600세대가 조금 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아파트들을 비교할 때는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아무래도 미래에 어떤 아파트가 조금 더 오를까에 대한 투자 가치를 지금 함께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등촌역 위쪽이 여기 보신 것처럼 등촌역 위쪽이 중공업 지역이에요. 중공업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중공업 지역들의 특성이 사실 매우 소형 나홀로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등촌역 아래쪽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특성을 말씀드린 이유는 가장 중요한 아파트 시세의 흐름을 보이는 곳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역세권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역세권 중에서도 우리가 염창역 쪽은 급행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자, 급행이고 등촌역은 그냥 일반 9호선 라인이란 말이에요. 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등촌동 현대와 목동 롯데캐슬 두 가지 중에서만 고민을 하신다면 아마 시세가 지금 조금 목동 롯데캐슬 윤화가 조금 위일 거예요. 자, 이유는 자, 염창역과 9호선 라인이 더 가깝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역세권이 가장 큰 부분들로 중요한 부분들의 아파트의 시세에 무게감을 조금 더 실어준다라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사실 그래서 여기 염창역 쪽에 앞에 보시면 우리 아마 여기 염창 이편한 세상 이런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아파트가 이 주변 라인에서는 시세를 제일 많이 주고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유가 요 라인들이 염창역과의 접근성, 9호선 접근성, 역세권 접근성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단지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미래 가치를 본다면 역세권 쪽에 조금 가까운 부분들이 맞다라는 거고 제가 또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실거주 만족도 때문에 고르신다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택할 때는 늘 앞으로의 미래 가치, 개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우리가 조금 이제 그 가격대가 아니지만 좀 무리를 한다면 요 지역에 제가 좀 아파트의 시세 상승을 볼 수 있는 순서를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목동의 단지 내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목동의 비단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보시는 요 라인들, 우리 염창 등촌 라인의 요 라인들과 그다음에 신정 내거리역 쪽 사이에 재정비 촉진 지구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단지 내 중에서는 그래도 이미 보셨겠지만 목동 10단지 쪽에 그래도 소형 평형대가 아직 10억 중반 조금 넘는 수준에서 지금 접근이 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불편하신 부분들도 있고 평수도 좀 작겠지만 시세 가치로 보았었을 때는 늘 아파트는
대단지가 모여져 있는 곳, 대단지의 균질성이 좋은 곳, 그다음에 학군, 역세권 이런 형태로 보시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내를 첫 번째 추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목동이 재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단지 외쪽에 이 비단지들, 이 비단지들의 아파트의 가격도 오를 거예요. 왜? 전세값이 오르고 월세값이 오른다면 임차가 오르니 임차의 거래량이 오르면 아파트의 실질적인 매매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생각하고 계신 목동 롯데캐슬 위너라든지 밑에 우리 등촌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상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세 가치의 흐름에는 아파트에도 보이지 않는 룰과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실거주까지 해야 되는 집이니까 더 심사숙고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셨던 아파트 이외에도 또 괜찮은 근처에 또 다른 아파트도 조금 더 눈을 크게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44-8520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실까요? 제가 지금 서부 이천동 동아그린 아파트에 이제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그 앞에 국제 업무단지 그 호재도 있고 한데, 네. 살기도 너무 좋고 한데 시세가 너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이 동부 이천동에도 살았었고 이 주변에서 오래 살았었거든요. 근데 떠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여기 투자 가치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효과가 아직은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낮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제가 여기는 일만 하느라 투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그 아파트라든가. 근데 주변이 엄청 올랐거든요. 네, 용산 그렇죠. 쪽도. 용산이니까. 네. 네, 거주 만족도는 높은데 투자 만족도는 지금 높지 않은 상태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어떤지 저희 홍정기 네. 전문가님 바꿔드릴 거니까 서부 이천동의 동아그린 33평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많이 아파트가 보유하고 계신 게 오르지 않아서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좀 서운하고 속상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자, 네. 우선 사실 우리가 이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순수하게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자, 네. 이촌동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쪽의 라인에 있는 동부 이촌동 라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부 이촌동 쪽에 이미 거주를 해 보셨다고 하시니 참고 삼아 말씀드리시면 사실 동아그린은 우리 현대한강 아파트하고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500%까지 용적률을 주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한번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네. 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체화되지는 않고 얘기가 있었던 거죠.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왜 오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일단 원인을 먼저 좀 볼게요. 자, 오르지 않는 부분들은 사실은 동부 이촌동과 서부 이촌동은 이미 구분이 좀 되어 있어요. 구분이 좀 되어 있고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가서 보시면 동네 지금 스타일 예를 들면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는 보도가 조금 넓고 차도가 조금 좁은 반면 서부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변에 공사도 있고 용산역 뒤쪽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산만한 느낌들이 다소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일 큰 부분들은 앞으로의 미래 가치와 기대감 측면에서 보았었을 때 우리 동아그린 경우에는 이미 용적률도 300% 후반 아마 380% 이렇게 넘을 거예요. 이미 이게 넘는 상태고 그리고 아파트 입주 연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즉 380%의 용적률을 이미 받았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이걸 부셔서 나 홀로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기대감 측면에서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즉 용산이 오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국제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큰 미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대형 호재의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는 건데 해당 아파트는 사실 당장 단기간에 어떤 개발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옆에는 오르는데 그 시세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컸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나홀로로 재건축은 좀 어렵다. 자, 그러면 대안으로 보자면 우선 첫 번째는 이미 이촌동을 좀 선호를 하신다면 조금 장기간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면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올해 가을, 지금 좀 늦가을에 착공을 시작을 하고 주변의 개발이 지금은 개발하겠다라고만 하지만 실제 삽을 뜨고 나면 느끼는 바와 현실감이 많이 달라지고 주변의 시세들이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온단 말이죠. 그 기회를 노리시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사실 중단기적으로는요. 사실 서부 이촌동 쪽보다는 조금 투자를 하셔서 동부 이촌동 쪽에 우리 강촌이라든지 아무래도 동부 이촌동도 이 남부 쪽은 많이 시세가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고 네. 동부 이촌동 쪽에서도 이미 순서를 보시면 말씀을 드리면 한강변 쪽에 붙어 있는 데가 시세 차익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우리 한강대우하고 우리 한가람 쪽 있는 쪽이 그다음에 시세가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가 우리가 강촌 아파트 쪽 있는 쪽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촌 맨션하고 신동 아파트가 앞으로의 재개발 기대감, 재건축 기대감을 가지자면 우리 한강 라인을 따라서 있는 동부 이촌동에서는 사실 대장주 아파트 중에 하나들이거든요. 요 사이에 있는 이러한 강촌 아파트나 요 위쪽은 사실 지금 시세에 비해서 조금 더 플러스를 하시면 앞으로의 미래 기대감으로 조금 더 서울 그리고 용산의 평균 주택 상승률을 충분히 따라갈 만한 이런 아파트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봐드린 게 장기적으로는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또 주변의 대형 개발 호재들과 맞물려서 앞으로의 미래 기대감 기대해 볼 수 있다. 중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시세 차익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무게감을 두신다면 이렇게 2주를 동부 이촌동 내에서만 보신다면 한번 검토해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시청자님. 선생님, 그러면 한 가지 더요. 네. 그럼 그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자 장기적으로는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 아직은 이미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메인은 아직 스타트가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메인이 뭐죠? 여기서는 국제업무지구를 볼 수 있어요. 국제업무지구가 착공한 이후에 주변의 시세들 또 주변에 우리 있는 원효로 3가 효창공원 이런 라인들이 다 가시적으로 재개발권에 들어서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기대감이 더 높아지겠죠. 이해되세요? 네. 네, 자 그런 단계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통합 재건축 논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형태에서 보았었을 때 한 번 더 가치에 따른 우리가 기대감으로 시세 상승을 노려보는 시기가 좀 될 수 있고 국제업무지구와 이런 부분들이 좀 완성화가 되려면 빨라도 최소한 5년, 7년 뒤가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멈춰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우리 동부 이촌동 라인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아파트 오르는 순서는 다소 좀 뒤에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고 실제로는 이미 이렇게 한강변 라인을 따라서 신동아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한남 5구역부터 시작해서 한강벨트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한강벨트는 이미 시작이 됐고 현대한강과 동아그린 경우에는 국제업무지구의 효과를 봐야지 한강변에 대한 요 효과를 사실 다 같이 누리기에는 일부 좀 아쉬운 부분들, 단절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국제업무지구가 조금 더 가시화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서부 이촌동 일대에 대한 거주 만족도가 크시니까 그리 멀리 가지 않으셔도 동부 이촌동까지 투자처를 조금 더 확대하신다면 투자 만족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일대 잘 살펴보시고요. 자,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